안녕하세요. 비가 와가지고 차가 엄청 막히네. 자, 이제 오늘은 페이지 217페이지 열 차례네. 217페이지. 지난주에 정비법까지 했거든요. 그 정전됐었죠, 지난주에. 예. 그래가지고 2시까지 했던 것 같은데. 일단 217페이지 거기 제 건축법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7문제라고 일단 써놓으시고 용어 정리가 거의 2문제 정도 나와서 1문제에서 2문제 꼭 나오는데 오늘 하는 게 이제 1문제에서 한 2문제 나온다 생각하시면 돼. 그러니까 기초니까 잘 잡아두면 모의고사 나올 때마다 그거 맨날 맞힐 수 있으니까 일단 이거 잡아놓고 그 다음에 하나 또 잡고 또 하나 잡고 하면 돼요. 이거 1, 2월, 3, 4월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올려가면 되니까 시간 아직 많이 남았어요. 예. 내일 모레 시험이니까 빨리 준비해야 돼. 예. 거기 건축법에 이거부터 써볼까? 왜 공인중개사가 왜 건축법을 알아야 되냐? 이거부터 가야죠. 예. 건축법에서는 뭐를 규제하는 거냐면 건축물을 규제한다. 우리 중개 대상물에 건축물이란 게 있거든. 예. 우리 중개할 때 제일 많이 중개하는 게 뭘 것 같아? 뭐지? 목차 보면 예를 들어서 중개업에서 제일 대상이 많았던 게 뭐 같으세요? 어? 일단 주택이겠지. 주택으로 줄이면 주택 중에 아파트, 연립, 다세대인데 어느 게 제일 많으니까. 아파트가 제일 많으니까 중개한 게 제일 많은 게 아파트예요. 그 다음에 뭐냐면 다세대. 왜? 다세대가 많으니까. 아파트, 다세대. 그리고 그 다음 많은 게 이제 단독주택은 많지 않아요. 공동주택 좀 위주로 하는 거야. 아파트, 뭐 다세대, 뭐 연립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이 건축물 안에 아파트도 있고 뭐도 있어요? 단독주택도 있고 다세대 있고 다 있겠지. 근데 그러면 이 건축물이 얼마나 많냐? 우리나라의 건축물이 지금 현재 법상 종류로 444개 종류라고 우리나라 건축물만 규제하는 그 관련된 그 사이트가 하나 있는데 새움터라고 있어요. 새움터라고 건축사들이 들어간 사이트거든요. 거기 들어가면 그 건축물의 종류가 새로 생기면 또 하나 추가하고 하면서 하는데 엑셀로 번호부터 쭉까지 보니까 444번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총 444개 종류가 있는데 얘네들 생긴 게 전부 다 이 444개 종류가 전부 다 어떻게 생겼냐면 일단 건축물이란 건 누가 들어가는 거죠? 사람이 들어간다니까 얘가 들어갔어. 들어갔는데 요 안에 들어가서 지금 뭐 오죠 지금? 지금 뭐 오잖아 지금. 비 오잖아. 그럼 비를 맞으면 안 되죠. 그럼 비 안 맞으려면 위에 이렇게 받치는 게 있어야 돼. 받치는 거 이걸 뭐라고 그러죠 이거? 지붕. 그러니까 반드시 이게 있어야만 일단 우리가 쾌적하게 안에서 이게 뭐야 이렇게 대피 피할 수 있는 거잖아. 근데 저거를 붕 떠놓을 수는 없으니까 중간에 뭐 하나를 받쳐놔야 돼요. 받쳐놓은 거 이거 하나만 받쳐놓으면 쓰러지겠네. 그러니까 4개 정도를 이렇게 했겠지. 이걸 뭐라고 그러죠? 기둥이에요. 그럼 기둥이 없으면 뭐로 힘을 받치면 되죠? 벽. 그럼 요게 벽이 있어요. 이렇게 벽. 그러면 지붕이 있고 뭐가 있든지 기둥 아니면 지붕하고 뭐가 있든지 벽. 근데 이걸 살짝 밀었더니 쓱 움직여. 그럼 안 되죠. 그럼 이제 토지 위에 붙어 있어야 되죠. 약간 어려운 말로 토지에 정착한다 이런 말 써요. 예, 토지 위에 일단 뭐가 하는 거예요? 정착이 돼야 돼. 근데 이거 사람이 만들어낸 거죠. 사람이 만들어낸 걸 우리 뭐라고 그러냐면 공작물이라고 그래요. 공작물. 인공을 가하여 제작한 시설물, 공작물 이렇게 합니다. 그럼 수많은 공작물이 있는데 공작물이 더 많을 것 같아요? 건축물이 더 많을 것 같아요? 이 건축물도 사람이 만들어낸 거죠. 그죠? 그 수많은 공작물이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있는데 이 많은 것 중에 건축물이 들어있는 거 이렇게. 그럼 결론은 공작물인데 토지 위에 정착이 되고 지붕하고 뭐를 갖추고 있으면 돼요? 기둥. 아니면 지붕하고 뭐? 벽. 그럼 이거를 뭐라고 한대요? 건축물이란데. 근데 이게 살다 보니까 이 건축물을 지키기 위해서 중간에 담벼락을 세운 사람도 있거든요. 그럼 건축물 옆에다 이렇게 담장 세우는 사람이 있어. 근데 이거는 왜 진 거냐면 이 건축물에 대해서 대문이라든지 담장을 만든 이유는 부수적으로 쓰기 위한 거죠. 저 건물이 있기 때문에. 건물이 만약에 없는데 담장 있으면 의미가 없잖아. 근데 이건 건축물을 쓰기 위해서 부속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거에 부수되는 대문하고 담장도 포함하겠다. 대문하고 뭐요? 담장. 근데 얘 가만히 보시면 뭐가 없어요? 대문 담장은? 얘는 벽만 있고 뭐가 없잖아. 지붕이 없잖아. 그럼 쟤는 그냥 건축물이에요? 공작물이에요? 공작물인데 어디에 딸려 있기 때문에 건축물에 딸려 있을 때만큼은 건축물로 보겠다는 얘기예요. 왜? 건축법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이 건축물이 아름다워야 돼요, 이뻐야 돼요, 아니면 기능이 좋아야 돼? 안전해야지, 안전. 뭐 아름답게 뭘 아름다워. 예.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안전이야.
안전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거 기능 올라와야 돼. 기능. 안전한 상태에서 그 건물을 쓰는 가치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기능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뻐야 되니까 뭐도 있어야 돼? 환경. 그 다음에 뭐야? 미관. 네, 됐어. 이제 아름다운 건 뒤로 가 있어요. 네, 뭐가 제일 중요하니까. 이게 안전하려면 그러면 법에서 규제를 해야 될 거 아니냐. 이 건물 짓 때 대충 지어라, 안전하게 지어라. 그 우리가 규제할 테니까 너 그냥 짓지 마. 우리 건물 짓 때는 이런 절차 잡아놨으니까 절차에 맞게끔 허가를 받든 뭘 받든 니는 이걸 따라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기능이라는 거는 이 건물이 지금 1층 건물인데 이게 만약에 50층 건물이야. 그럼 50층 사는 사람은 어떻게 올라가야 돼요? 계단으로 가면 너무 힘드니까 뭘 해야 돼? 엘리베이터, 승강기를 만드는 거지. 승강기를 만드는 이유는 안전을 위해서 한 게 아니죠. 건축물에 뭐 때문에 한 거야? 기능. 그리고 건물 딱 지어놓고 나니까 주변이 너무 좀 황폐해. 그럼 안 되니까 옆에다가 뭐도 좀 심자 이거. 나무도 좀 심자. 나무 심자. 이거 나무 심은 거 우리는 뭐 했다 그러죠? 조경이라고 그래서 대지 위에다가 조경도 하여야 한달까요? 할 수 있달까요? 하여야 한다. 왜? 환경 미관을 증진하기 위해서 한 거기 때문에. 그러면 얘네들이 이 건축법 제정 목적이에요. 이 목적에 맞게끔 이 건축물을 유지 관리하는 거를 목적으로 하는 법이 건축법인데 옛날에 6문제 나오다가 지금 7문제로 늘어났단 말이에요. 지금 현재 건축법 몇 문제 나오는 거냐면 7문제야. 7문제면 몇 점이에요? 4문제가 10점입니다. 17.5예요. 17.5인데 건축법 17.5에다가 저기 국토개혁법이 12문제 나오잖아. 12문제 걔가 12문제 몇 점이지? 30점이에요. 너무 어렵죠. 12문제인데. 30점에다가 17.5 더하면 얼마야? 47.5. 다른 거 공부 안 하고 2개만 달달 해도 돼. 그럼 자격증 따는데 지장이 없는데 이 건축법에서 틀리라고 하는 문제가 꼭 한 개는 나오거든요. 그거는 여러분이 공부를 해도 규칙에 있는 거 하나 딱 갖다 내놓고서 뭐 이상한 거 하나 나와요. 건축법은 한 문제가. 그거는 맞힐 수 없어. 그거 맞히려면 공부 진짜 많이 하셔야 돼. 그리고 국토개혁법도 한 3개 정도는 틀리라고 날 거니까 여기서 몇 개 맞춰줘야 돼요? 6개 맞춰줘야 돼. 근데 첫 번째 문제로 나오는 게 용어 정리인데 그러면 일단 제일 중요한 용어 정리는 건축법에서 뭐겠는데 당연히? 건축물이겠지 당연히. 그래서 건축물 용어 정리를 알아야 그 다음에 목적도 알게 되기 때문에 건축물 용어 정리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럼 이제 이 상태에서 이걸 건축물이라고 간주 해줬는데 최근에 살다 보니까 지하에다가 또는 고가에다가 공작물인데 여기다가 이런 거 본 적 있나? 여기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은 이렇게 생겼는데 그래서 여기 노량진역 옛날에 노량진역 이렇게 생겼었는데 노량진 역사 보시면은 바닥에 안 있고요. 위에 고가 위에 있거든요. 노량진 수산시장역 있잖아. 가본 적이 없어요? 노량진역이 걔는 고가 위에 있어요. 근데 제 같은 경우는 토지 정착 안 하고 공작물 위에다 올려놨거든. 지금은 옛날에 이 육교 있었는데 육교가 없어졌더라고요. 얼마 전에 합격자 모임 뭐 한다고 막 그래가지고 잠깐 뭐 들려서 갔는데 없어졌어. 나 옛날 강의할 때 그 위로 다녔던 추억이 있거든요. 강의할 때 거기 길가에 학원 광고한다고 그때 그 제 사진 있잖아요. 그걸 막 길가에 막 뿌려놨어. 그래서 내 얼굴 밟으면서 가고 막 그랬거든. 막 뿌려놨더라고. 그래서 내 얼굴 밟으면 안 되니까 피해서 가려고 했는데 너무 많이 뿌리는 거야. 그래서 밟으면서 그 추억이 있던 그 계단이 없어졌어. 근데 지금 현재 토지 위에 있어요? 토지 위에 있어요? 토지 위에 있는데 사람들이 여기서 이제 개차고 들어가서 차 기다리고 하거나 저쪽 넘어가가지고 차 타거든요. 근데 이 노량진역은 그러면 고가 위에다가 설치한 거잖아. 근데 분명히 어디에 정착하라고 그랬는데? 그럼 이건 건축물이 아니다 그러면 안전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이 되고 그럼 화재가 나거나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사람들이 다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얘도 안전에 관한 규정 적용해야 돼 안 해야 돼? 그러니까 얘는 건축물로 간주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법에서 고가나 지하에 설치하는데 용도가 사무소 용도로 쓰이거나 또는 사무소는 사람이 거주해서 일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공연장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데 있죠. 점포 또는 차고 또는 창고야. 이게 점포는 지하에 가면 지하 상가에서 뭐 한참 쭉 가는 데 있죠. 그 토지 위에 있어요? 토지 밑에 있어요? 근데 걔는 건축물이 아니다 그러면 안전에 관한 규정은 소방에 관한 규정을 적용 못하니까 그러면 지하나 고가에 있는데 이 용도가 이 5가지면 추가로 건축물로 보겠다. 이게 건축법상 정의예요. 그래서 건축법 1조가 제정 목적, 2조가 용어 정의, 1번이 건축물이에요. 그거야. 근데 법조문은 어떻게 쓰는지 보여줄게요. 건축물이란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하는 수많은 공작물들 중에서 지붕과 뭐가 있거나 기둥 또는 뭐가 있거나 벽, 그에 딸려 있는 대문 담장 포함하죠. 지하나 고가에 설치하는 사무소, 공연장, 점포, 차고, 창고 등을 말한다. 이게 정의야. 그럼 이제 시험 문제에서 틀게 할 때 어떻게 틀게 하냐면 1번 지문입니다. 건축물이란 일반적으로 지붕과 기둥, 벽이 있는 것을 말한다. 맞아요, 틀려요? 건축물이란 지붕과 기둥, 벽이 있는 것을 말한다. 이게 정의를 얘기한 거죠. 정의를 얘기하는 거예요. 정의가 아니라 이거 지붕과 기둥과 벽이 있으면 건축물이다는 맞거든요. 근데 건축물이란 지붕과 기둥, 벽이 있는 것을 말한다 이래버리면 지붕하고 기둥하고 벽 세 개가 다 있으라는 얘기잖아. 제발 이해됐어요? 근데 분명히 제가 아까 지붕하고 뭐가 있거나 기둥 아니면 지붕하고 뭐가 있거나 벽 세 개 같이 있으라고 그랬어요. 요거 지붕하고 둘 중에 하나만 있으면 돼. 근데 이게 지문이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 다르다고. 지붕과 기둥과 벽이 있는 것은 일반적으로 정착이 되면 건축물이다. 맞아. 근데 건축물은 지붕과 기둥과 벽이 있는 것을 말해. 그러면 안 돼요. 그럼 여기서 뭐가 틀린 거예요? 콤마가 틀린 거예요. 이거 또는이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옛날 기출문제 이게. 아, 이런 걸 문제를 내구나. 아, 짱나죠? 오늘 법에서 내는데 어떻게? 그래서 정의 정도는 이렇게 기억해 두셔야 되고 가끔 가다가 이런 거 나와요. 지하에 2번이에요. 지하에 설치하는 사무소는 토지에 정착하지 않았기 때문에 건축물로 보지 않는다. 이 말 맞아요? 네? 사무소가 지하에 설치돼 있어. 그럼 토지에 정착하지 않았잖아요. 건축물이 아니다가 맞아? 틀렸죠? 제가 좀 전에 지하에 설치하는데 용도가 뭐면 건축물로 포함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틀리게 하는 게 두 가지 스타일인 거예요. 그러면 이 단어는 몇 번 읽어둬야겠네. 한번 따라해보세요. 사무소, 공연장, 점포 차고 창고, 사무소, 공연장, 점포 차고 창고. 이거는 기억해 두시고 나중에 누가 사무소란 말이 딱 나면 지하 있어도 건축이다. 그 정도 알 정도면 되는 거야. 외우지 않아도 돼요. 그럼 거기 217페이지에 있네. 1번 건축물 봐보세요.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에 지붕과 기둥 또는 이란 말 썼죠 지금. 근데 여기 이제 코마로 나오면은 세 개가 같이 쓰란 말이 돼버리니까 용어 정리상에서는 틀린 말이 될 수 있다고. 그래서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이 했어요. 딸린 시설물은 누구를 얘기하냐면 보통 대문하고 담장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하나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 공연장, 점포 차고 안에 나 혼자 쪽팔리게 같이 안 해? 사무소, 공연장, 점포 차고 창고까지를 말하는데 그 밖에 대통령령이라고 돼 있죠.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들을 말하는데 대통령령을 제가 찾아봤더니 없어요. 아직 안 나왔어. 그러니까 대통령령 이하는 공부를 안 해도 되고 그 두 줄만 받으면 되는 거예요. 이게 뭐래요? 건축물. 그럼 이제 이 건축물을 규제를 할 건데 규제를 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건축물을 가지고 하는 행위를 규제할 거란 말이에요. 이 건축물을 갖고 네가 이런 행위를 하면 내가 규제할 거야. 그래서 적용 행위라고 있어요. 적용행위. 그러면 이제 행위가 세 가지로 나오는데 건축행위라는 게 있고 대수선이라는 게 있어요. 마지막에 용도 변경이라는 게 있습니다. 일단 내가 만약에 저 땅에다가 저 건축물을 내가 짓겠다 그러면 요 세 가지 중에 어떤 행위를 하는 거죠? 건축행위 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건축물이 하나 지금 있는데 우리 집 좀 약간 너무 오래된 것 같아가지고 기둥 요 놈을 조금 뜯어가지고 새로 좀 바꿔보겠다. 그러면 이거는 건축 개념이 아니라 기존에 있던 걸 수선하는 개념이죠. 근데 기둥 같은 경우는 중요한 부분이에요. 좀 경미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중요한 부분을 건드리면 이건 수선도 아니고 좀 더 센 수선이잖아. 그걸 뭐라 그래? 대수선. 그러면 건축물의 중요한 부분을 법에서 정해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법에서 야 건축물 중에서 여기 중요한 부분이 있다 해서 이걸 주요구조부라고 그래요. 자, 용어 정의하는 겁니다. 자, 이 건축물에서 가장 중요한 건 힘 받는 게 제일 중요하죠. 그럼 저 지붕하고 바닥 같은 게 버티고 있으려면 제일 중요한 게 일단 힘 받는 뭐가 있어야 돼요? 벽이 있어야 돼. 벽이 없으면 뭐가 있어야 돼? 기둥. 그럼 힘 받는 벽을 뭐라고 하면 되겠네? 그래 내력벽이라고 그래. 힘 받는 벽을 뭐라고 그래? 내력벽. 그리고 벽이 없으면 뭐가 있으면 되겠네?
기둥.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 두 가지가 일단 내력벽하고 기둥이에요. 그래서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 뭐예요? 그럼 내력벽하고 기둥이 두 개 일단 서 있는 게 나와야 돼요. 그리고 이게 1층 건물이 아니라 2층 건물로 잡을게요. 2층 건물이야. 그럼 이 1층하고 2층 중에서 약간 좀 이거를 대충 지으면 무너질 수가 있어요. 얘 여기서 TV 보고 있었고, TV 보고 있었어요. 얘도 여기서 TV 보고 있었어. TV 보고 있었어. 그래서 1988 보고 있었어요. 1988. 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좀 웃긴 게 나와가지고 막 웃다가 뒤로 자빠졌거든요. 뒤로 자빠졌는데 자빠지니까 여기서 내려와서 이 아줌마를 만났어. 그럼 이 아줌마 만나면 이 아줌마 안녕하세요 그래요. 이미 가셨어요? 이미 가셨죠? 이 바닥 무너진 거잖아. 그럼 이 바닥 자체도 되게 중요한 부분이네. 그럼 만약에 가장 건물의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화재거든요. 불이 났을 때 저 바닥이 밑으로 타가지고 무너지면 안 되잖아. 그럼 저거는 중요한 부분이니까 나무 재주 이런 것들 재료를 쓰면 안 되겠네. 불에 견딜 수 있는 구조, 불에 참는 거예요. 견디는 구조, 불에 견딘다 해서 뭐예요? 내화 구조라고 그래요. 그럼 중요한 부분은 뭘로 해줘야겠네? 내화 구조. 그래서 얘네들 다 내화 구조로 된 애들이에요. 내력벽도 뭐예요? 내화 구조로 해야 돼. 기둥도 뭐예요? 근데 이거 만약에 불타버리면 기둥 무너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바닥이에요. 바닥. 근데 바닥 중에 저 맨 밑에 있는 바닥은 탈 일이 타도 밑에 무너질 게 없죠. 기초가 붙어 있기 때문에 저 최하층 바닥을 제외한 바닥이라고 돼 있어요. 무슨 바닥을 제외했다고? 최하층 바닥. 그리고 네 번째 거. 여기에 지금 현재 잠깐만 보세요. 이렇게 생긴 바닥 있죠. 이 바닥이 지금 현재 좀 약간 작으면 상관이 없는데 지금 상당히 크다 그랬을 때 이걸로 해볼까? 지금 이게 바닥이에요. 그럼 이 바닥이 견디려면 기둥이 몇 개가 있어야지? 네 개 있어야죠. 네 개 있어야 되는데 이게 되게 넓은 바닥이면 사람이 되게 많아 여기. 그러면 점점 얘가 네 개가 있었는데 얘 가만히 있어요. 점점 휘어져요. 휘어지면 이렇게 되잖아. 하중에 의해서. 그럼 여기다 중간에다가 뭘 박아놓으면 되겠네? 기둥 박아놓으면 되죠. 그럼 여기 이 건물이 지금 현재 만약에 정중앙에 기둥이 하나 있고 있으면 제가 강의할 때 뒤에 있는 사람 불편하잖아. 그럼 이게 가치가 없어져요. 그럼 이 기둥을 없애고 딴 거를 넣었을 때 뭘로 넣으면 되냐면 이렇게 해가지고 기둥을 이렇게 연결해놔요. 이걸 뭐라고 그래? 보라고 그래. 보. 대들보라고 들어봤어요? 보하고 기둥 연결한 거 보라고 그래. 이거 연결해 놓는 거예요. 중간에 이렇게. 이걸 보라고 그래. 그럼 얘가 만약에 무너지면 바닥이 무너질 수 있는 거네. 그래서 얘가 또 중요한 거에 대해서 이거 보라고 그래. 그래서 큰 보하고 작은 보 중에 뭐 이런 거 중요하다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보야. 그리고 다섯 번째가 여기 이렇게 해서 지붕 만들어 놨어. 이렇게. 지붕이 무너지는 거는 지붕이 무너지는 거냐, 이게 만약 지붕 틀이 무너지는 거냐, 지붕을 받치는 틀이 이게 틀이에요. 그러면 지붕이 무너진 거예요, 지붕 틀이 무너진 거예요? 힘을 받는 건 지붕 틀이 받는 거거든. 그래서 지붕이 중요한 거예요, 지붕 틀이 중요한 거예요? 지붕 틀. 그리고 만약에 얘가 1층이 있고 2층이 있으면 1층에 있던 사람이 2층으로 올라가려면 어디로 가야지? 계단. 그럼 계단이 있어야 되는데 계단이 불타버리면 화재 나면 대피가 안 되겠네. 그래서 주로 쓰는 계단을 우리 무슨 계단 그러죠? 주계단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피난계단, 특별 피난계단이 아니라 뭐 얘기하는 거야? 주계단. 그럼 이제 건축물의 가장 중요한 거 주요 구조부라고 해서 몇 개 있네요? 6개. 그럼 이 6개를 내가 만약에 뜯어 고치고 있어. 근데 이 6개가 아닌 걸 뜯어 고치고 있을 수도 있잖아. 그럼 이제 그렇게 합시다. 수선하고 대수선의 차이점을 주는 거야. 경미한 거 건드리면 뭐 했다고 그러죠? 수선했다고 그래. 건물 수선했어 이렇게 하면 돼. 근데 중요한 부분을 건드리면, 그러면 중요한 부분 건드리면 이거 문제 생길 수 있겠네. 그러면 이 행위를 하거나 건축 행위를 하게 되면 그냥 해야 되겠다, 규제해야겠다. 그래서 적용하는 행위가 허가받아 이렇게 된 거야. 그러면 당신이 만약에 저 건축물을 가지고 짓겠다, 또는 고쳐 짓겠다, 대손하겠다 그러시면 뭐 받으세요? 허가 받으세요. 그럼 누구한테 허가 받을 거냐? 허가권자 찾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허가권자는 원칙이 누구다, 예외가 누구다, 이게 나오는 거야. 이런 걸 하나씩 규제해 놓다 보니까 양이 많아진 거죠. 그럼 하나 더 할게요. 여기 용도 변경이라고 나왔죠. 그럼 얘는 건물이 이미 있었단 얘기예요? 없었단 얘기예요? 있었어. 있었는데 이렇게 해서 4층 건물이 있었다고 그럴게요. 4층 건물이 있었는데 요 세 가지는 주택이고 이거는 슈퍼야. 슈퍼마켓이야. 근데 슈퍼마켓을 했는데 이게 슈퍼가 요즘에 옆에 GS마트 막 들어오면서 좀 장사가 안 되나 봐요. 나 업종을 좀 변경해야겠다. 나는 이거 슈퍼 안 하고 그냥 이번에 자격증 따서 이거 반은 중개사무소 하고 공인중개사무소.
딸내미한테 이거 미용실 하라고 했다. 미용실. 그럼 기존에 있던 용도가 슈퍼마켓이었는데 하나는 뭘로 바뀌었고요? 중개사무소. 하나는 미용실로 바뀌었죠. 그럼 기존에 있던 건축물의 용도가 바뀌었잖아. 그러면 이제 건축물 대장에는 용도가 이건데 용도가 다른 걸로 바뀌었다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만약에 이거를 지 마음대로 막 바꿔버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잘 봐요. 여기가 주거지역이었어. 주거지역이야. 주거지역인데 슈퍼 하다가 장사 더럽게 안 되네. 그래서 얘가 단란주점으로 바꾸겠대. 단란주점. 내 마음이니까 내 거니까 내 마음대로 바꾸겠다 그러면 이게 무슨 지역인데? 오은통 주변에 주거지역인데 단란주점 하면 이거는 주거 환경 열악하게 하잖아요. 그럼 이런 것들은 마음대로 하게 하면 안 되겠구나. 그거가 나온 거야. 그러면 이제 네가 만약에 지금 현재 슈퍼마켓 하려다가 단란주점 하려면 슈퍼보다 단란주점이 규제가 좀 더 세겠죠. 그럼 이제 규제가 센 거로 할 때는 뭐 받으세요? 라고 한 거야? 허가 받으세요 했어요. 근데 만약에 단란주점을 하다가 슈퍼로 가겠다. 이건 좀 약한 거로 가는 거네. 좀 규제가 약한 거로 가는 거잖아. 그때는 뭐 하라고 된 거야? 신고. 그래서 용도 변경은 허가 또는 신고 받아라 이렇게 됐어요. 여기 다시 봐요. 건축하고 대손하려면 뭐 받으셔야 돼요? 허가 받으셔야 돼 무조건 원칙이. 근데 경미하면 신고 받으세요라고 돼 있는데 얘는 센 용도로 바뀌면 허가 받으시고 약한 용도로 바꾸시면 뭐예요? 신고하래. 근데 얘가 요로 바뀌는 거는 분명히 신고하면 가능하거든요. 근데 얘는 허가가 안 나. 허가가 왜 안 나냐? 허가 사항이지만 허가를 안 해줘요. 왜 안 해줄까?부터 가야 돼. 주거지역이니까. 이게 만약에 상업지역이었으면 단란주점 허용합니다. 왜? 단란주점은 상업지역에서 허용하겠다 했거든. 근데 이게 바닥면적 합계가 150제곱미터 미만일 때는 또 돼요. 건축물의 용도가 단란주점은 바닥면적 합계가 150제곱미터 미만이면 2종 근생이라고 됐어요. 2종 근린생활시설. 그리고 150제곱미터 이상이면 이게 위락시설로 가요. 위락시설. 그러면 지금 현재 얘가 만약에 85제곱미터짜리야. 그럼 용도가 뭐가 되는 거네? 150 미만이잖아요. 미만이면 몇 종 근린생활시설이에요? 2종 근린생활시설이니까 2종 근린생활시설 중에서 주거지역에서 2종 근생 허용하는 지역이면 쟤는 용도 변경이 되는 거예요. 허가받아서. 근데 지금 현재 이게 만약에 185다 그러잖아요. 그럼 이거 뭐로 되네? 위락시설은 주거지역에 허용이 안 되거든요. 그때는 허가가 안 난다 이렇게 뜻이에요. 그런 것들을 하나씩 규제하다 보니까 이 건축법의 양이 많아진 거야. 그래서 앞으로 내가 이 건축물을 가지고 건축을 하거나 대손하거나 용도 변경할 때는 규제를 하겠다. 이 행위를 갖고 규제하겠다가 적용 행위란 뜻이에요. 이 뜻인 거예요? 그럼 이제 여기서 건축 행위가 몇 가지가 있냐면 5가지가 있어요. 건축 행위 5가지. 건축 행위 5가지 있어요. 또 볼까? 하나 물어보고 갈까? 만약에 여러분 집이 3층짜리 집이 있는데 3층 옥상이 아들내미 놀이터 만들어 주려고 놀이터를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시설을 좀 설치한 다음에 뭐 하려고 그랬더니 난간이 너무 낮아서 애가 만약에 점프해서 뛰어서 떨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난간의 높이를 올리려고 시멘트를 사다가 한 3cm를 올렸어. 옛날 말로 공구리를 쳤어요. 그럼 얘는 건축행위 한 거예요? 건축행위 안 한 거야? 건축행위 한 거예요? 안 한 거야? 여기 여러분 머릿속에 뭐만 들어있냐면 저 건축에 뭐만 들어있을 것 같아요? 신축만 들어있어 머릿속에. 제가 조금 전에 뭐 했다고 그랬지? 기둥이 그 벽이 있었는데 벽의 높이를 좀 올렸댔잖아요. 3cm 올렸다고 그랬잖아. 그럼 기존의 높이가 올라간 거죠? 올라간 거는 증가된 거예요. 그거는 증축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증축은 어디에 들어있냐면 건축행위에 들어있어. 이게 새로 빈 땅에다 진 거를 뭐라고 그러고? 신축. 기존에 있던 걸 증가시키는 거를 증축이라고 그래요. 그럼 제가 얘기한 게 건축행위가 맞는지 봐요. 제가 아까 공구리 3cm 쳐서 올렸죠. 건축행위 한 겁니까? 예. 무슨 행위 한 거예요? 증축행위 한 거예요. 근데 내 머릿속에 뭐만 들어있어요? 그걸 빨리 빼버려야 돼. 처음 공부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건축행위 그러면 새로 지었다고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야. 근데 기존에 있었던 건데 내가 고쳐질 수도 있죠. 고쳐지는 거 뭐라고 하면 돼? 개축. 근데 내가 철거한 게 아니라 하느님이 후 불어버리셨어. 그래서 다시 질 수도 있죠. 그건 재축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전이라고 있는데 이축이라고 안 썼고 제가 뭐라고 썼네? 이전이라는 건 다른 데로 옮겼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얘는 축조 개념이 아니라 들어서 옮긴 거야. 그러니까 얘는 축이란 말을 안 쓰는 거야. 얘는 축조 개념으로 가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일단 건물을 지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면 제일 먼저 어디 위에다 줘야 되죠? 땅 위에다 줘야 되죠. 땅.
그럼 땅이 현재 모든 땅에서 건물을 질 수 있냐? 그게 아니에요. 이 땅을 제가 그려놓고 설명을 하려고 그러는 거야. 자, 이제부터 내가 저 땅을 매입을 해서 3층짜리 내가 집을 하나 져보겠다. 그러면 제일 먼저 내가 땅을 사야 되잖아요. 그러면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땅을 사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대하고 대지란 말이 있거든요. 혹시 이게 같은 말로 보이세요? 다른 말로 보이세요? 대하고 대지. 얘는 지목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목을 얘기하는 거고, 얘는 형질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처음 공부한 사람들 모를 수 있어요? 괜찮아. 우리나라는 그 건축물에 지목이라는 건 땅의 목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땅이 지금 현재 지목은 뭐예요? 건물을 올릴 수 있는 형질을 가졌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얘는 그 형질이 지금 현재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땅인데 그 형질 위에 행위까지 허용하겠다 이 뜻이에요. 그럼 대지란 말은 뭐냐면 건물을 올릴 수 있는 땅에 건축 행위가 가능한 땅을 대지라고 그래요. 그럼 잘 보세요. 건물의 가장 중요한 게 제가 아까 뭐라고 그랬지? 건물의 가장 중요한 거. 제일 중요한 거 아까 제가 4개 썼었잖아. 제일 중요한 건 안전이라고 그랬잖아. 그럼 건물을 여기다가 둘 다 줘놨어. 얘도 건물 줘놨고 얘도 건물 줘놨어요. 이거 A 땅이고 B 땅입니다. 자, 둘 다 건축물을 둘 다 줘놨는데 얘는 여기 옆에 도로가 붙어 있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도로가 있었어요. 근데 얘는 도로가 없어요. 그럼 A하고 B 중에 불이 났어. 불이야? 불이야? 불 났어. 그럼 어디가 불이 나면 이제 게임 끝났습니다. 여기 A하고 B 중에 B 끝났죠. 불을 누가 꺼요? 그래서 불이 나면 누가 제일 먼저 오냐고. 어저께 누가 제일 먼저 오냐니까 여지나 다를 거 없어. 작년이나 차이 똑같아. 누가 제일 먼저 와요? 그때 구경꾼이래. 누가 제일 빨리 와? 소방차 와야지. 소방차는 어디로 오는데? 도로로 오잖아. 도로. 소방차 날라오나? 도로로 오죠. 그러면 소방차가 삐뽀삐뽀 하고 올 거 아닙니까? 와가지고 얘 들어갈 수 있나 이거? 있죠? 그럼 불 끌 수 있잖아. 근데 얘는 어디로 들어가는 게 길이 없잖아 지금. 그러면 둘 중에 하나는 화재가 났을 때 이거는 되게 위험하네. B는 위험하잖아요. 그럼 법에서는 얘는 건물을 질 수가 없게 해야겠다. 얘는 건축 허가를 안 해주겠대요. 그러면 얘 지목이 얘 되고요. 얘도 지목이 돼야. 지목이 건물을 올릴 수 있는 형질 가진 땅을 대라고 그래요. 그러면 둘 다 건물을 지을 수 있는 형질의 땅이지만 A는 건축행위가 가능하죠. B는 건축행위가 안 돼. 그럼 얘는 건축행위 가능하니까 뭐라고 부르냐면 대지라고 그래요. 예. 대지야. 건축행위 가능하잖아. 근데 얘는 대지예요? 대지 아니에요? 대지가 아니야. 그래서 얘는 일반인들은 맹지라고 그래요. 뭐라고 불러요? 맹지. 일반인들이 못 배운 사람들이 쓰는 게 맹지야. 예. 그러면 A하고 B 중에서 지금 A는 건물을 지을 수 있는데 B는 건물을 못 짓게 한 이유가 건축법에 가면 건물을 안전해야 되기 때문에 도로에 붙어 있어야 돼요. 그게 건축법 44조예요. 이거 44조 정도는 외워두세요. 44조. 44조 대지하고 도로 관계라고 했어요.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 일단 도로라는 게 건축법에서 바라보는 도로는 일단 뭐가 가능해야 되냐면 뭐 통행이 가능해야 돼요? 자동차 통행이 가능해야 돼요. 그리고 여기 누구도 지나갈 수 있어야지. 사람도 지나갈 수 있어야죠. 그러면 사람이 지나가는데 한 명이 지나가게 되면 한 명은 가위바위보해서 누워야 되기 때문에 최소 몇 명을 잡아야 돼요? 2명 잡아야 돼요. 2명을 잡았다는 얘기는 얘가 일로 가거나 이렇게 해야 되지. 그러니까 이 폭이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얘가 보통 남자하고 여자를 볼 때 통행하는 걸 여자로 잡으면 남자들이 지나가기 불편하잖아요. 남자 기준으로 봤을 때 어깨 너비를 잡은 거야. 어깨 너비 몇 센치? 1m 병신. 1m 병신. 몇 센치? 60cm. 60cm야. 보통 58, 54, 뭐 이렇게 그러니까 60cm 잡았어. 여자가 38cm예요. 그러면 60cm라고 해서 딱 60 맞춰놓으면 얘가 물건을 들고 다닐 수도 있고 가방 들고 다닐 수 있는데 자꾸 부딪힐 거 아니냐. 그래서 얘가 물건을 들고 있는 폭까지 잡아서 1m를 잡아준 거야. 몇 미터? 1m. 그럼 얘도 몇 미터네? 1m. 근데 자동차라는 거는 일반적으로 제일 많은 차를 기준 잡아야 돼요? 적은 차를 받아야 돼? 그럼 승용차하고 버스하고 트럭 있으면 뭘로 잡아야겠네? 승용차 우리나라 폭이 제일 넓은 게 제네시스예요. 1.971m야. 1.97이면 몇 m네? 2m. 그럼 기준을 잡을 때 뭘로 잡겠다? 2m 잡아야겠다. 그럼 2m에다가 1m에다가 1m 더하면 그럼 너비가 얼마로 잡혔다? 그러면 4m 이상일 때 이걸 건축법상 도로 이렇게 하는 거야.
제가 지금 무슨 법 한 거예요 지금? 건축법. 도로법 한 거 아닙니다. 제가 얘기하는 건 건축법상 도로 얘기하는 거야. 그럼 건축법상 도로란 일단 보행과 자동차 통행 가능한 너비 얼마? 4m 이상인 것을 도로를 한다. 이게 정의예요. 근데 이 도로에 얘가 자동차가 들어오려면 그럼 여기 자동차 아까 폭이 몇 미터였는데? 그럼 몇 미터 이상은 최소한 접해 있어야겠네. 그래서 2m 이상은 접해 있어야 되는 게 대지하고 도로와의 관계라고 해요. 그럼 건축하려는 그 대지는 너비 얼마 이상 되는 도로에 2m 이상 접해야 되는데 얘는 지금 접했어요? 안 접했어요? 안 접했어. 그래서 얘는 대지도로 관계 위반한 땅이 되는 거예요. 건축법상 허가가 왜 안 납니까 했더니 건축법 44조 위반입니다 해서 허가 신청했을 때 불허가 사유에 44조 위반 이렇게 써 있어요. 제 말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A하고 B 중에서 어디서 들은 건 있거든요. 그래서 A 땅 사고 B 땅 중에서 저 B 땅이 싸다는데 B 땅 사면 안 될까요? 그러면 B 땅 설명해 준 중개사가 뭐라 그래? 아, 일단 건축허가 안 나와요. 그러면 뭐라 그래? 왜 안 나와요? 그럴 거 아니야. 아, 이거요? 맹지라서 안 나와요. 그럼. 맹지가 뭔데? 그럴 거 아니야. 예. 맹지가 뭐야? 눈이 멀었다는 뜻이에요. 뭐가 없다는 얘기야? 도로가 없다는 뜻이야. 근데 일반인들이 맹지라 그러면 뭐 맹인 친구예요? 뭐 이럴 거 아니야. 예. 맹인이란 말은 눈이 멀었다는 얘기잖아. 근데 맹지란 말은 왜 안 쓰냐면 이게 일본 말이라서 쓰면 안 돼요. 약간 비하하는 말이거든. 맹이라는 게 이 맹한 자식 막 그러잖아. 이런 맹인 이렇게 하잖아. 예. 그래서 시각 장애인이라고 바꿔 부르잖아요. 지금은 맹인이라고 안 하잖아. 시각 장애. 그럼 얘는 시각 장애 토지라고 그래야 돼. 예. 시각 장애 토지 이렇게 돼. 근데 시각 장애 토지 장애이 뭐야? 예. 시각 장애 토지라는 얘기는 뭐가 없다는 얘기 주변에? 도로가 없다. 눈을 뚫어줘야 되니까 라식해 줘야 돼요. 그럼 얘는 건물 지으려면 누굴 찾아갈 수밖에 없는 거네. 누구 찾아가요? A 찾아가서 내가 몇 미터만 통행할 수 있으면 돼. 그러니까 얘는 2m만 통행하면 돼. 2m. 그럼 얘가 몇 미터 폭을 갖춰서 이 부분만 내가 당신 땅을 내가 사겠다 그러면 얘가 팝니까? 안 팔아요. 왜 팔아? 미쳤어요? 이런 거 같으면 팔 거야? 난 이거 팔아버리면 나중에 건물 줄어드는데 건폐율이 줄어들 거 아니야. 대지면이 주니까. 그러니까 안 팔아요. 그러니까 얘한테 그러면 이래서 그럼 통행권을 설정합시다 이렇게 한 거야. 그래서 민법에 배우는 지역권이 나온 거야. 뭐가 나온 거야? 지역권. 지가 뭐야? 땅. 움직일력자야. 땅 움직이는 권리. 그러니까 통행할 수 있는 권리를 지역권이라고 그래. 그럼 지역권 설정해서 매달 얼마 줄 테니까 씁시다라고 했다면 돈 주면 되죠. 근데 친구야. 친구면은 돈 주기 좀 그렇잖아. 좀 쓸게 그러면 써라. 그랬더니 너 지금 입으로 써라 그렇게 하면 안 되니까 증명이 있어야 되니까 인감 뜯어줘 그래요. 인감 뜯어줘 가지고 토지 사용 승낙하면서 인감 도장 찍어줘야 돼. 그럼 얘가 건축허가 신청할 때 맹지인데요 그랬더니 이거 지금 현재 건물을 지금 제가 맹지인데 눈을 뚫었습니다. 그래서 요 A 찾아가 가지고 A가 토지 사용 승낙서를 줬기 때문에 허가해 주세요. 그러면 네 알겠습니다. 인감 확인해 보고 해주는 거야. 어쨌든 통행만 되면 되잖아요. 여기 몇 미터만 접하면 되는데 2미터만 일단 통행만 가능하면 되잖아. 제 말 이해됐죠? 근데 이게 대륙에서 쓰는데 저 제주도 강의를 6주 동안 갔었거든요. 제주도는 이게 4미터 아니면 안 돼. 제주도는 법이 완전히 달라요. 특별공화국이야 거기는. 법률이 완전히 규제가 되게 세기 때문에 걔네들 같은 경우 몇 미터 또 와야 돼? 4미터 도로로 들어와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대륙 가면은 이제 또 설명할 때는 4미터로 가야 돼. 근데 우리 시험에서는 법률로 가요? 조례로 가요? 제주특별자치도는 법률이 우리 시험법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일반 법률만 알면 돼. 그럼 이제 몇 미터만 접하면 되는 거예요? 2미터. 근데 만약에 얘가 이걸 안 해줬다, 못 쓰게 하겠다. 그럼 얘는 평생 건물을 질 수가 없어요. 그러면 둘 중에 어디가 땅값이 비싸겠네? 그렇죠? A가 비싸고 B는 싸요. 그래서 맹지는 보통 거래 가격의 뭐 3분의 1, 2분의 1이 되는 거야. 이게 만약에 1억이면 이거 5천 줘도 안 산다고. 제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이거를 사는 사람들을 고수라고 그러거든요. 이거를 맹지를 풀 수 있는 거를 확인을 해서 찾아내면 그 사람은 그걸 5천만 원 주고 싸게 사가지고 돼지같이 쓰는 거야. 그럼 이제 1억 이상으로 받겠죠. 제가 이해되세요? 그래서 옛날에 기획부동산에서 제일 많이 하던 게 B 땅을 사가지고 여기 A 집 앞에 가요. A 집 앞에 문 앞에서 한 검은 옷 입은 애가 3명을 세워. 반바지 입고 있어야 돼요? 정장 입고 있어야 돼? 정장 입고 있어야 돼. 그럼 이제 딱 앞에서 이제 이 주인 나오면 안녕하십니까 땅 좀 쓰겠습니다 딱 그래요. 그럼 걔가 당신들 뭐야 이럴 거 아니야. 이 땅 주인인데 이거 좀 쓸 테니까 좀 쓰게 좀 해주십시오. 맨 처음에 정중하게 해요. 그럼 이제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가라고 그래요. 그럼 얘는 가야 안 가요? 안 가. 딱 앉아요. 사용 승낙할 때까지 우리 못 갑니다 그래. 예. 그럼 얘가 문 닫고 들어가겠죠. 맞죠? 그 다음날 또 아침에 가야 돼 안 가야 돼?
가야 돼. 그래서 띵동하고 또 앉아있어요. 또 들어가. 띵동하고 또 앉아있어. 그럼 이제 도대체 왜 이러시는 거냐 막 그러잖아요. 땅 좀 쓰겠습니다. 막 그래요. 매달리는 거예요, 이 사람한테. 그러다가 말 하나도 안 들으면 얘가 오른쪽에 칼을 잠깐 들어요. 칼을 들면서 사과를 깎아 먹어요. 이게 깎아 먹고 옆에서 아 따님이 아주 이쁘시던데 막 그래요. 예. 그럼 이제 슬슬 문제가 좀 생기잖아. 그래서 옛날에 강제로 토지 사용 승낙서 무상으로 해주고 막 그랬어요. 근데 이게 법률적으로 우리나라는 그런 건 이제 안 돼. 이제 경찰 신고 들어가면 이제 들어간단 말이에요. 옛날에는 저게 허용이 됐었단 말이에요. 사람들 암암리에 신고도 못했고 왜 신고하면 얘네 들어갔다 온 다음에 딸내미가 다른 데 가서 안 와. 뭐 그러니까 겁이 나서 못했던 거야. 근데 지금은 그거 하면 불법이니까. 그럼 얘는 적법하게 쓸 수 있는 방법은 내가 얘를 찾아가든가 아니면 이 땅을 전체를 매입하든가 그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이 맹지는 건물을 못 짓는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이걸 맨날 맹지 했는데 정확한 표현은 뭐라고 해야 되냐면 왜 건축허가가 안 납니까? 라고 하면 뭐라고 그래야 돼? 건축법 44조에 대지도로 관계 위반하기 때문에 건축법상 도로가 없어서 허가가 안 나니까 허가 날 수 있는 요건을 갖춰오세요.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제 말 이해됐어요? 그럼 이제 잘 보세요. 얘 지목이 뭐죠? 대. 얘 지목이 대였어요. 얘 건축이 가능한 행위죠. 얘는 건축이 불가능하잖아. 얘는 대지라고 부르는 게 아니니까 같은 말이 아니라고요. 이해된 거죠 이제. 그러면 물어볼까? 얘는 지목이 전이에요. 얘도 지목이 전이야. C하고 D입니다. 빗소리가 참 좋지 않으세요? 공부 너무 잘 될 것 같아요. 그지? 잠도 최고 잘 와요. 비 올 때. C하고 D 중에 지목이 뭐로 돼 있네? 얘도 지목이 뭐야? 전. 그럼 이건 지목이 대는 아니네. 그럼 C는 건물 질 수 있어요? 없어요? C 건물 질 수 있어? 없어? D는 건물 질 수 있어? 없어? 얘는 못 짓는데 얘는 질 수 있어요. 잘 들으셔야 돼. 제가 분명히 건축을 하려면 대지하고 도로에 관계 마치랬죠. 너비 4m 이상들 2m 접했죠. 허가 난다고 이거. 지목이 전이니까 안 난다고 그러면 안 되고 부수적인 작업이 하나 필요한 거예요. 전을 뭐로 바꾸어야 돼? 대. 그럼 농지법상 농지 전용 허가를 받아서 형질 변경이 되면 건물을 질 수 있는 거야. 건축행위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이거 대지야. 이건 대지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한 거 잘 들으셔야 돼. 이게 대니까 대지라고 한 거야 내가? 아니야. 지목이 뭐든 상관없어요. 건축하기 위해서는 대지도로에 맞으면 건축허가를 해주는 거야. 지목이 전이니까 허가가 안 난다 이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야. 지목이 전인데 도로 붙어있는 땅이야. 그럼 내가 저거 사서 형질 변경한 다음에 건축행위 한번 해볼까 이 생각을 하면 되는 건데 일반인들은 그런 걸 배운 적이 없잖아. 어디서 가르쳐주지도 않고. 그러니까 땅 딱 보고서 이제 지목이 대란 말도 오늘 처음 들었을 수도 있잖아. 지목이 우리나라에 20 몇 개 있냐면 8개 있어요. 전답, 과, 대부터 해가지고 잡종지까지 28개인데 그 28개 지목을 내가 듣고서 건축이 되냐 안 되냐를 얘기한 게 아니라고. 그 땅은 형질이 농사 짓는 형질입니다. 그 땅은 형질이 주유소를 쓸 수 있게 한 주유소 형질입니다. 이런 걸 만들어 놓은 게 지목일 뿐이에요. 행위를 물어본 게 아니야. 행위를 물어보려면 뭐가 붙어야 돼? 도로가 붙어 있어야 돼. 그럼 이제 도로정이 끝났고 대지정이 끝났어요. 그럼 이제 대지가 뭐예요? 그러면 대지란 건축물이 있거나 또는 건축이 가능한 땅으로 그럼 잘 보세요. 이 건축물이 들어있으면 건축물이 있다는 얘기는 대지도로 관계 접했다는 얘기죠. 그리고 현재 건물이 없어도 얘 건물 질 수 있는 대지도로 건축 가능한 땅이라는 얘기죠. 그런데 내가 갖고 있는 땅이 A 땅이고 이게 B 땅이고 C 땅인데 지금 현재 제가 도로가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됐어요. 그럼 이제 누구 땅은 건축을 못하겠다. B는 못하죠. C는 건축할 수 있어요. 근데 얘가 건물을 지으려고 그러는데 내 땅에다 이렇게 건물 짓겠다. 이거 허가 나겠죠 당연히. 이렇게 하는 거 허가 나겠죠. 근데 이렇게 하면 허가 나나? 이거 지목이 되고 이 지목이 돼야 이렇게 허가 나요? 만약에 허가를 해줬다. 그러면 이제 누가 이제 난리 치겠죠 이제. 누가? B가 허가권자 찾아가서 네가 뭔데 내 땅에다 허가해주냐 이럴 거 아니에요. 허가권자 입장에서는 이 땅은 허가해주면 안 되죠. 그럼 A가 갖고 있는 소유권을 갖고 있는 영역은 여기까지이기 때문에 여기를 벗어나서는 허가해줄 수가 없어요. 그러면 A의 소유권이 미치는 영역을 우리는 그 공간지적법 배우셨어요? 지금 현재 뭐 하고 계시지? 등기법 해요? 공시법 시간에 지적법? 등기법 맨날 하면 등기법 먼저 하고 있어요? 지법 끝났어? 근데 왜 지목 얘기 안 해? 지목 28개 배웠을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 봐봐요. 여기 혹시
소유권을 등록하는 최소 단위를 뭐라고 배웠어요? 필지라고 그래. 필지. 그럼 얘는 필지 하나 갖고 있는 거죠. 그럼 요 필지 101번지다. 그럼 이 101번지가 법률사 등록되는 단위잖아. 근데 여기 만약에 102번지예요. 102번지는 누구 거네? B 거야. 그럼 B는 B 거로 등록이 돼 있겠죠. 그러면 요거 한 필지 범위 내에서만 건축행위가 가능한 거네. 요 필지로 가면 안 되죠. 그럼 요 하나의 필지가 건축할 수 있는 땅인 거죠. 그래서 이거를 1필지 1대지라고 그래요. 1필지 1대지. 그래서 이제부터 대지가 뭐야 그러면 공간지적법, 옛날에 지적 측량 수로 조사 지역에 관한 법인데 공간지적법으로 이름만 바뀐 거니까 그냥 제가 지적에 관한 법이라고 할게요. 그냥 지적 관련된 거니까 지적에 관한 법에 하나의 뭐를 필지 하나를 하나의 뭐로 보겠다. 대지인데 얘는 건축 허가가 나는 대지인데 얘는 대지는 아니에요. 건축물을 질 수가 없는 땅이 되는 거야. 그래서 법률상 거기 2번인가요? 대지 봐봐요. 거기 1번의 원칙이 대지란 그 지적에 관한 관련 법률 공간정보법에 각 필지로 나눈 토지를 말한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각필지란 단어입니다. 대지가 뭐야? 그러면 뭐라고 그래요? 각필지. 하나하나의 필지를 하나의 뭐로 본대요? 대지. 근데 이 경우 있을 수 있어요. 잡아요. A가 이 땅 좀 좁아가지고 지려고 하는데 B 땅을 이만큼을 내가 나중에 사는 거야. 사게 되면 지금 현재 이 땅 부분은 나중에 누가 가져갈 거야 이제? A가 가져가면 현재는 필지가 한 개예요, 두 개예요? 두 개지만 나중에 얘가 이걸 합필하면 되죠. 합필하고 이거 합필하게 되면 이 사람 소유권이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지금 현재는 두 개 필지인데 제가 나중에 합필할 테니까 허가 좀 해주세요라고 신청하면 일단 허가해줘요. 단 사용 승인 전까지 뭘 해놨어야 돼. 합필 안 해놓으면 사용 승인서 교부가 안 돼요. 예. 그럼 현재는 필지가 몇 개인데? 두 개인데 하나의 대지로 간주하겠다 그 얘기죠. 그러면 원래 1필지가 뭔데? 1대지인데 두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보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밑에 예외에서 둘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보는 경우가 6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공부 안 해도 안 나오니까. 하나 더. 이거 봐봐요. B 입장에서는 B 입장에 이거 한 필지죠, 이거. 한 필지인데 얘가 좀 이따 이거 뭐 하겠네, 이거? 분할할 거예요. 분할하게 되면 요 1필지의 요 일부분이 하나의 어디로 가요? 대지로 들어가잖아. 그러면 1필지의 뭐가 일부가 하나의 대지로 들어가 버렸네. 그런 경우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번에 1필지 이상의 필지 일부를 하나의 뭐로 할 수도 있다? 대지. 그러니까 예외적으로 기역과 니은이 있는데 여러분은 이것만 아시면 돼. 제가 얘기하는 거 말면 돼. 하나의 필지가 하나의 뭐예요? 대지. 두 개가 하나의 대지 되는 경우도 있나요? 예. 일부가 하나의 대지 되는 경우도 있나요? 네. 그거까지 하면 돼. 그 사례는 시험에 안 나오니까 그거까지만 아시면 돼. 그 사례 알고 싶으면 실무 공부할 때 하시면 되고 여러분 그냥 시험에 나오는 것만 보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제가 저녁에는 실무 강의하고 오전에는 공법 강의 하잖아요. 근데 공법 강의 할 때는 이것만 하면 돼. 실무 강의 할 때는 원칙 얘기 안 하고 사례 얘기해야 돼요. 예. 무슨 말이야? 여러분 시험을 보러 온 사람이잖아. 그러면 그 두 단어 중에서 1필지 1대지 기억하고 두 개를 하나 보는 경우도 있고 일부를 하나의 대지로 보는 경우도 있죠. 예. 그럼 밑에 대지하고 대구분하고 그거 제가 방금 전에 대하고 대지 구분하는 거 있죠. 이거 한 이틀 지나면 기억이 안 날 거예요. 그래서 말로 써본 거야. 예. 한번 나중에 읽으시면 될 거고. 그 3번 한번 가볼게요. 3번. 자, 이제 지하층 나올 거예요. 지하층. 지하층이란 말 이거 시험에서 지하층은 좀 잘 나오는 편이라서 이건 정확하게 아셔야 돼. 일단 건물을 딱 봤는데 이 건물을 딱 보고서 여러분이 딱 봤어요. 딱 보고서 이 건물 몇 층이다 라고 할 것 같아요. 4층이다 그래요. 투시력이 난 있거든. 6층이야 이거. 이렇게? 아니잖아. 내가 겉으로 봐서 보이는 건 몇 층이야? 4층에서 요 지하층은 층수의 산입을 안 하게 돼 있어요. 네. 층수 산입한다 안 한다. 그러니까 지하층이란 말 그대로 집 표면보다 위에 있는 거 아래에 있는 거 아래에 있는 걸 지하층이라고 그러고요. 그래서 얘를 베이스라고 그래요. 베이스 1, 베이스 2에서 지하 1층, 지하 2층이라고 그래. 그러면 이제 지상으로 몇 층이네? 1층, 2층, 3층, 4층이 되는 거야. 근데 어설프게 들어갈 경우가 있거든. 어설프게 들어가. 어설프게 들어가. 집 표면은 여기서 뒤로 돌았더니 건물이 이렇게 돼 있어.
이렇게 됐어요. 요거 한 층, 한 층, 한 층, 한 층이에요. 그럼 얘 딱 오른쪽 딱 뒤돌아서서 보고 얘 몇 층이라고 할 것 같으세요? 일단 3층 이상이죠. 3층 이상인데 이걸 지하층이라고 하면은 층수에 산입한다고 그랬어요? 안 한댔어요? 지하층이면 층수 산입 안 한댔잖아. 그럼 저게 지하가 아니면 지상이면 그래도 층수 산입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얘네들이 애매하니까 다 들어가면 지하고 조금 나오면 지상이다 이렇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층의 높이 중에 이제 이 층의 높이예요. h라고 할게. 높이 중에 지표면보다 아래에 있는 부분 있죠. 이 아래 부분이 요게 평균 높이를 h라고 할게. 무슨 높이라고 그래 이거? 왜 평균 높이라고 표현을 하냐면 지표면이 반듯할 수도 있지만 지표면이 이럴 수도 있잖아. 그럼 여기 최저 높이가 있고 최고 높이 있으면 최고 높이 잡아야 돼요? 최저 높이 잡아야 돼? 그래서 평균 높이라고 한 거야. 정말 이해됐어요? 그럼 이 평균 높이가 층에 얼마 이상 들어가면 절반, 이 몇 분의 몇 이상, 2분의 2 이상 얘가 들어가 있으면 이거 지하층이라고 하게 됐어요. 지하층 정의야 이게. 다시 법조문은 이렇게 써 있어요. 자 여기 보세요. 여기 보세요. 지하층이란 당해 층의 바닥이 지표면보다 아래에 있는 층으로 바닥에서 지표면까지의 무슨 높이가 평균 높이가 층의 얼마 이상인 것 2분의 2 이상인 것 그걸 지하층이란다 이게 정의예요. 그럼 한글말로 얘기하면 층의 절반 이상이 땅 밑에 들어가 이거예요. 다시 층의 얼마 이상이 땅 밑에 들어가면 뭐예요? 지하. 그럼 절반 이상 안 들어가면 뭐가 되는 거예요? 지상. 그럼 이제 요거 개념 알고 있는데 제가 여기다 숫자를 딱 쓰면요 정신이 없어집니다. 네, 볼게요. 그러니까 공식은 어떻게 되냐면 라지 h의 2분의 1보다 스몰 h 평균 높이가 더 클 때 이걸 뭐라고 불러요? 지하층이라고 하는 거야. 층의 절반 이상이 지하에 들어갔다 그 얘기잖아. 이렇게도 이해가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될까? 눈 크게 안 뜰 거예요? 여기다가 h가 여기다 써볼까? h가 4m고 스몰 h가 2.8m야. 이 건물 몇 층이에요? 제정신이 안 돼. 막 이제 정신 없어요 이제. 3층이에요, 4층이에요? 일단 지하냐 아니냐를 따져야 되잖아. 층의 높이가 얼만데? 그럼 2분의 1이면 2m죠. 2m 이상 들어갔네. 그럼 뭐예요? 지하. 지하는 층수에 산입하지 않는다. 3층 건물인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게 1.8m다 그러잖아요. 그럼 얘는 몇 층 건물이 되는 거지? 4층 건물이 되는 이유가 이게 층의 절반 이상 안 들어갔잖아요. 지상층이 되는 거야. 그래서 4층 건물이 되는 거지. 근데 시험에서 이렇게 안 나오고 2m로 나옵니다. 몇 층이에요? 생각 잘해야 돼. 제정신이 안 들어. 자, 일단 층의 높이가 얼만데? 그럼 2분의 1이면 얼만데요? 그럼 2m 이상 들어갔어? 안 들어갔어요? 2m 이상 들어갔잖아. 같은 입자잖아. 2m 이상 들어갔죠? 그럼 얘는 뭐예요? 지하. 지하니까 3층 건물인 거야. 그거 할 때 써먹는 거기 때문에 일단 정의는 이렇고 그리고 건물을 지을 때 지하 1층, 지상 4층인데 이 바닥 면적이 100제곱미터라고 할게요. 100제곱미터야. 100. 자, 이 건물의 전체 용량은 얼마네? 용량? 전체 용량이 다 더한 거죠. 바닥을 다 더한 거야. 다 더한 거 뭐라고 하지? 이거 다 더한 거 우리 건물의 연면적이라고 그래요. 이을연 바닥면 쌓을 적자에서 연면적이라고 그래. 그럼 이제 연면적에는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이걸 물어보는 거야. 이 건물의 전체 용량은 연면적은 전체 바닥 면적 다 더한 거예요. 그게 얼마죠, 그럼? 600이야. 600인데 그럼 얘는 600이라는 얘기는 지하가 연면적에 들어간다는 얘기 안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나라 용적률 계산할 때 용적률은 대지 면적에 대한 연면적에 대한 비율이라고 돼 있어요. 비율이니까 곱하기 몇 하겠네? 100. 그럼 자, 이제 봐요. 어디서 쌓는 거 규제하는 거지? 어디서 쌓는 거? 여기 어디에 쌓는 거? 대지. 여기서 쌓는 거 얘기하는 거잖아. 지하는 쌓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얘는 포함해야 돼? 제외해야 돼? 그러니까 용적률 산정할 때 이 연면적에는 포함하지 않는다. 시험에서 제일 잘 나오는 게 요 세 가지. 자, 지하층 정의부터 얘기할게요. 층의 절반 이상이 어디에 들어가면? 땅 밑으로 들어가면 뭐다? 지하. 그럼 지하층은 층수에 산입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연면적은 다 더하는 거죠. 다 더하는 거니까 지하층 산입합니다. 단 용적률 계산할 때 연면적에서는 뭐 한대? 제외한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거기 지하층 봐볼까? 3번. 건축물의 바닥이 지표면보다 어디 있어야 돼요? 아래.
그 층에 바닥으로부터 지표면까지 무슨 높이라고 써 있어요? 현관펜? 이거를 최고 높이로 간평사에서 나왔고요. 최저 높이로 우리 시험에서 나왔어요. 예. 최고 높이, 최저 높이 따지면 안 되고 무슨 높이라고 그래야 돼? 평균 높이. 가 당의 층 높이 얼마 이상인 것, 2분의 1 이상인 것. 그걸 뭐라고 부른대요? 지하층. 됐어. 그럼 이제 지하층에 관련된 문제 내면 제가 묻는 말에 빨리 대답하시면 이해 다 되신 거야. 자, 갑니다. 자, 이 건물 딱 보고서 내가 이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자, 이 건물 지금 현재 몇 층입니다. 4층. 왜? 지하는 층산이 많으니까. 보고서 대답 빨리 하면 돼요. 자, 천천히 할게요. 천천히. 이 건물의 연면적은 600. 이 건물의 용적률산 연면적은 400. 그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야. 그럼 이제 지하층 관련돼 가지고 이 세 가지는 끝난 거예요. 그럼 정의만 기억하면 되니까 정의에서 가장 기억할 단어 중에 두 단어 기억하면 돼. 첫 번째가 무슨 높이? 얼마 이상. 그 두 단어만 조심하면 돼. 2분의 1을 3분의 1로도 내고 막 그러니까 그거만 기억하면 돼. 됐고. 그 다음에 이제 4번이 공작물인데 공작물 하기 전에 그 밑에 5번에 주요구조부라고 있는 거 한번 봐보세요. 맨 밑에 주요구조부라고 보이세요? 거기 218페이지 찾았어요? 가로 5번에 주요구조부라고 해가지고 아까 6가지 있었지. 6가지. 내력, 벽, 기둥, 바닥, 보, 지붕, 툴, 주계단. 이거. 내력, 벽, 기둥, 바닥, 보, 지붕, 툴, 뭐예요? 주계단. 여기서 얘 4개 쓴 다음에 아닌 거 하나 살짝 넣어놓고 주요구조부 아닌 거 골라라 이런 스타일 문제예요. 단어 외우면 되는 거네. 그래서 따라서 내기 바보지주. 내기 하면 바보지 그렇죠? 그래서 내기 바보지주라고 그래. 뭐라고요? 내기 바보지주. 자, 들어보세요. 주요구조부 내가 뭔데? 내뼈. 기가 뭐예요? 사익기둥, 중간기둥. 그냥 기둥. 사익기둥 그러면 안 돼. 예. 바닥이 뭐예요? 바닥. 최하층 바닥 포함한다, 제외한다? 제외한다. 보. 큰 보예요, 작은 보예요? 그냥 보야. 지붕이에요, 지붕 틀이에요? 지붕 틀. 그리고 주계단이에요, 피난계단이에요? 그래서 시험 문장에 가면 그 단위라는 게 시험에 나오는 거야. 다만이라고 둘째 줄 있죠. 사익기둥, 최하층 바닥, 작은 보, 차양, 5개 계단, 그 밖에 유사한 것으로 건축물의 구조상 중요하지 않은 부분은 뭐한다? 제외한다. 그래서 단어만 기억해 두시면 돼. 내기 뭐야? 바보지 주. 그래서 오른쪽에 가면 1번 내력벽이 뭐냐 그러면 건축물에 하중 맞는 벽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발로 한번 차볼 테니까 보세요. 안 아파. 내력벽이 내력벽 아니야. 아니야. 근데 얘는 이게 뭐야? 아프잖아. 아프면 뭐 이게 내력벽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기둥, 무슨 벽이에요? 이건 사익벽이죠. 얘는 무슨 벽이에요? 내력벽이에요. 그럼 얘는 주요구조부 아니고 제가 주요구조부라고. 이 벽은 치면 안 아프잖아. 중간에 막으면 칸막이 벽이잖아요. 주요구조부 아니고 얘가 주요구조부라고. 내력벽의 뜻이. 그리고 2번에 보가 건축물의 지붕 부분에 기둥 아까 연결해가지고 이렇게 보호해놓은 거죠. 요 평행하게 유지하려고 하는 게 보야. 그리고 지붕틀이라는 건 지붕 받치고 있는 뼈대. 얘가 무너지면 지붕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 얘기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요거 정리 끝났어요. 그럼 이제부터 뭐 할 거냐면 잠깐 쉬었다가 적용행위 중에 건축행위 뭐냐, 대손행위 뭐냐, 용도변경행위가 뭐냐. 그러면 주요구조부를 알아야지 이해가 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건축물 했으니까 공작물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적용 대상물에 대해서 하면 이제 용어 정리 중에 어려운 거 끝나는 거니까 잠깐만 쉬었다가 공작물 들어갈게요. 잠깐만 쉬겠습니다.